절대로 의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악마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어제까지 천사 같다고 생각했던 예비 며느리가 어린 간호사를 향해 무릎 꿇고 사과해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우리 준호가 사랑한다던 그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구나. 강남 성모병원 VIP 라운지에서 벌어진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며느리가 될 뻔했던 여자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35이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속을 썩이던 아들 준호가 드디어 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저렇게 참하고 예쁜 아이를 말입니다. 저는 최혜진입니다. 올해 65살이고 서울 변두리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구질구질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일만 하며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남들처럼 번듯하게 양복 입고 출근하는 모습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반찬 가게는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에서 혼자 불을 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벌써 20년째였어요. 김치통을 나르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모든 걸 정리해 놓는 일.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준호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 준호가 35살이 되도록 여자친구 한 번 데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는커녕 이성 얘기를 꺼내본 적도 없었지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도 엄마, 저녁 드셨어요? 하며 제 걱정부터 하는 아이였어요. 가끔 준호야, 좋은 사람 없니? 하고 물어봐도 엄마, 저는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라고 대답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아들이 혼자가 될까봐 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평생 나만 바라보다 혼자 늙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비슷한 또래 아들을 둔 어머니들을 만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와서 소개하더라고. 이번 달에 상견례 한다고 하던데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할머니 보면 막 달려와서 안긴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어요. 우리 준호는 언제쯤 그런 소식을 가져다 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는데 준호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연애는커녕 여자, 친구 얘기도 한 번 안 해본 아들이? 정말이야? 뭐라고 했니? 제가 되물었을 때 준호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 저희 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었나 싶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난 후로는 늘 어른스럽고 진중한 표정만 짓던 아이였거든요. 네, 엄마,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준호 목소리에 얼마나 행복감이 묻어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니? 나은이에요. 김나은. 나보다 6살 어린데 정말 착하고 예뻐요. 준호가 말하는 내내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직업은 뭐 하는 애니? 회사 다녀요. 그리고 엄마, 준호가 갑자기 수줍어 하더라고요.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던 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주를 본다는 소식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아기가? 네, 엄마. 아직 초기지만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평생 반찬 가게에서 허리 굽혀 벌어온 돈이 맞물래 삼켜온 서름이 그 모든 세월이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서 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정말 너무 기뻐. 그 아이 언제 데려와서 소개시켜 줄 거니? 내일 저녁에 집으로 데려올게요.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한다고 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뻐서였어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저를 마음에 들어 할까? 혹시 저희 집이 너무 초라해서 실망하지는 않을까?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부산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평소보다 훨씬 좋은 재료들을 샀어요. 한우 등심, 자연산 전복, 좋은 대게까지. 평생 한번 쓸까 말까 한 비싼 재료들이었지만 예비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오늘 뭔 좋은 일 있나? 이렇게 비싼 것만 사고. 옆 가게 영숙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우리 준호가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해서. 어머, 정말. 준호가 드디어 몇 살이야? 29이래. 그런데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럼 너 이제 할머니 되는 거네. 정말 축하해. 영숙이가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뿌듯했어요. 가게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와서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복죽도 끓이고 갈비찜도 해놓고 각종 나물도 무쳤어요. 30년 장사하면서 쌓인 솜씨를 총동원해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쯤 준호가 드디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해요. 이 사람이 나은이에요.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온 나은이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하얀 얼굴, 오똑한 코, 반듯한 이마, 키도 크고 세련된 옷차림에 향수 냄새까지 은은했습니다. 저는 순간 우리 준호한테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나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참 곱더라고요.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정중했습니다. 어머, 우리 준호가 정말 복이 많구나. 이렇게 예쁜 사람을 만나다니. 제가 말하니 나은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부탁드려요. 예비 며느리가 될 김나은이라는 아이는 정말 누가 봐도 탐나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말씨는 또 어찌나 상냥하고 애교가 넘치는지 굳어있던 제 마음까지 살살 녹이는 재주가 있는 아이였죠. 저녁 식사 자리에 앉자 나은이는 내내 제 옆에서 꼼꼼히 챙겼습니다. 밥을 퍼주고 반찬을 집어주고 물도 따라주면서 어머님, 많이 드세요 하고 웃었습니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뛰어나세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 먹어봐요. 혼자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 오빠가 얼마나 효자인지 늘 자랑하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나 싶었습니다. 평생 남편 잃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가슴에 멍울로만 남아있던 말들을 꼭 알고 있는 듯 위로해 주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은아, 너무 예쁜 말만 하네. 이 아줌마가 쑥스러워진다.
진심이에요,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준호는 나은이를 만난 후부터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은이가 말할 때마다 그렇지.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지? 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난 세월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며느리, 내 식구가 될 아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로 가장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임신 초기라 몸조리를 잘해야 해서 VIP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해요. 어머님도 같이 받으세요. 아이고, VIP 검진이라니. 그런 비싼 걸 왜 해? 제가 손사래를 치자 나은이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앞으로 아기도 봐주셔야 하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마음이 놓여요. 순간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건강까지 챙겨주는 예비 며느리라니. 어머님도 이제 제 엄마예요. 엄마라고 부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은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은이 아버지가 병원 이사래요.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어머. 그래? 나은아, 집안이 어떻게 되니? 저희 아버지는 의사시고 어머니는 약사예요. 그래서 의료 쪽 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은이 집안이 잘 사는 모양이었습니다. 의사의 약사라니. 우리 같은 서민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오다니 정말 복받은 일이었죠.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나은아? 저희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하거든요. 건강검진도 그 중 하나고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하다니. 그날 밤, 나은이가 돌아간 뒤 준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나은이 괜찮죠?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좋다. 우리 준호가 정말 복 받았네. 예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죠. 준호야, 그 아이 정말 착하구나. 어떻게 만났니?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커피를 쏟았는데 나은이가 휴지 가져다 주면서 시작됐어요. 아, 그렇게 인연이 된 거구나. 네.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준호가 말하는 내내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도 보고 며느리도 얻고 아들 준호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병원 예약 잡을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 성모병원 VIP 라운지에서 만나요. 강남 성모병원 VIP 라운지라니. 서민인 제가 그런 곳에 가도 되나 싶었지만 며느리가 하자는 건데 뭐라고 하겠어요. 저녁에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VIP 검진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은이 아버지가 병원 이사시라서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미안하네. 우리가 그런 걸 받아도 되나? 엄마, 나은이가 정말 하고 싶어 해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요. 정말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10년 전 준호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제일 좋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다림질까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내일은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거야.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비록 오래된 옷이지만 VIP 라운지에 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됐습니다. 아이고, 이런 좋은 날이 다 오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병원에서 나은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진실을 찾아가는 시작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준비했을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미용실로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리를 새로 단정히 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사나 보다. 혼잣말을 하며 웃었죠. 도착했을 때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로비부터가 5성급 호텔 같았으니까요. 대리석 바닥은 대낮의 햇살을 그대로 품은 듯 반짝였고 천장 끝까지 뻗은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도심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황금빛 샹들리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발자국 소리조차 고급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검진을 받는다고. 서민인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나? 주눅이 절로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금색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VIP 전용 라운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푹 꺼지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곳곳에는 가죽 소파와 마사지 의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돈 냄새가 물씬 나는 공간이었지요. 어머님, 여기에요. 나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껏 차려입고 있더군요. 하얀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 가느다란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까지. 저는 괜히 옷깃을 여미며 다가갔습니다. 나은아, 미안하다. 길을 잘못 찾아서 조금 늦었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딱 귀부인 같으세요. 아이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어찌나 기분 좋게 하는지요. 평생 시장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어머님, 커피 드실래요? 여기 원두커피 정말 맛있어요. 나은이가 직접 커피를 타와 내밀었습니다. 커피 향만 맡아도 고급지더군요. 평생 믹스커피만 마셔온 제게는 그 한 모금이 신세계였습니다. 정말 맛있네. 나은아, 고맙다. 어머님은 오늘 종합검진이랑 암검진, 심장검진까지 다 받으실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어요. 60대 이후에는 정밀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세심하던지 저는 그 순간 또 한 번 정말 복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기다렸을까. 하얀 간호복을 입은 어린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말투도 앙증맞은 아이였어요.
아무리 봐도 입사한 신입 같았습니다. VIP 검진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접수하러 오세요. 저와 나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접수대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예약 명단에 두 분 다 없으신데요. 나은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제 분명히 예약했거든요. 나은이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고 간호사는 당황한 듯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검진으로 되어 있네요. VIP가 아니라 일반 종합검진으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은이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냥하고 예쁘던 얼굴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일반 검진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약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라고요? 나은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VIP 예약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VIP 쪽 확인해서 당일 예약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일 예약? 내가 VIP인데 당일 예약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나은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나은아, 괜찮다. 일반 검진도 똑같아. 그런데 나은이가 저를 노려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VIP 비용을 낼 건데 왜 일반 검진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는 어린 간호사에게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야, 당신. 책임자 불러와.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가웠던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간호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진정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은이는 더 격앙됐습니다. 진정하라고? 당신이 실수해 놓고 진정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한다고.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사 같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돌변하는 걸까요? 간호사가 계속 사과했지만 나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사과한다고 끝나는 줄 알아요? 무릎이라도 꿇고 제대로 사과해요. 그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 아직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간호사가 단순한 착오로 실수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간호사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나은이는 간호사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사람이 병원에서 일한다니. 상사한테 말해서 당장 잘라버려야겠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진짜 모습이구나. 제가 아는 척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은아, 그만해라. 너무했다.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익숙하지 않다고? 저를 무시하는 건가요? 그때 VIP 라운지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달려와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VIP 예약으로 변경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나은이가 다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바꿔준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모욕은 어떻게 할 건데요? 보상까지 요구했습니다. 간호사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 고개를 숙였고 저는 땅이 꺼지듯 창피했습니다.
결국 VIP 검진으로 변경됐고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검사실을 옮겨 다니며 티도 뽑고 심전도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친절히 안내해 주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조금 전 라운지에서 나은이가 보였던 차가운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체열실 앞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제 옆에는 나은이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곧 제 차례가 되어 들어갔는데 젊은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하다가 순간 손이 떨린 모양인지 바늘이 제 팔에서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 나은이가 제 옆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 팔에 멍이라도 들게 하려고요. 이게 VIP 대우입니까? 순간 검사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 간호사들, 심지어 의사까지도 시선을 멈췄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조심해서. 조심이요? 이런 실수를 2번씩 하는 사람이 어떻게 환자 피를 뽑아요? 지금 바로 책임자 불러오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나은이를 말렸습니다. 나은아, 괜찮다니까.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않니? 그러자 나은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런 건 제가 나서야 합니다. VIP 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간호사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주춤거렸습니다. 방금 전 라운지에서 본 장면이 또다시 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땅속에 숨고 싶었습니다. 결국 다른 간호사가 와서 상황을 정리했고 검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검진이 모두 끝나고 수납 창구로 가서 비용을 정산하려는데 또 한 번 낯선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 금액은 280만 원입니다. 어떤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묻자 나은이가 태연하게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름으로 결제해 주세요. VIP 검진은 어머님 건강을 위한 거니까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나은이 쪽에서 받자고 한 검진이었는데 비용을 제게 떠넘기다니요. 나은아, 그건 내가 하자고 한 건데 어머님, 제가 결혼 준비하느라 돈 쓸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이사라서 할인도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름으로 결제하는 게 맞아요. 그 말투가 어쩐지 당연하다는 듯 심지어는 조금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카드를 내밀면서도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번져갔습니다. 이 아이, 혹시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우리 준호까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은이가 간호사를 몰아세우던 얼굴, 결제 창구에서 제 카드로 VIP 비용을 결제하게 만들던 태도, 도대체 어느 게 진짜 너니? 어제 집에서 보여줬던 살가운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오늘 본 차가운 얼굴이 진짜일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뒤 대기실에서 우연히 들은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나은이와 함께 병원에 들렀습니다.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은 저는 대기실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라운지처럼 화려한 곳은 아니었지만 푹신한 의자와 잡지,
물과 커피가 마련된 공간이었지요. 나은이는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짧은 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옆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통화를 끊자마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지인에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우리 조카 혼인빙자 사기 당했다니까. 여자한테 수천만 원 뜯기고 정신까지 나가버렸어. 저는 본능적으로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눈은 잡지에 고정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잡지 모서리를 구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임신했다고 속여서 혼인신고까지 준비시켰대. 예단, 혼수, 예물까지 다 챙기게 만들고 결혼식장 예약금까지 받아갔지. 조카는 평생 모은 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서 갖다 바쳤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의 이름이 가짜였더라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임신, 결혼, 가짜 이름. 요 며칠 동안 제 귀에 익숙해진 단어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들끼리 모여보니까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 심지어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 중에는 이미 파혼한 집안도 있고 뒷더미에 앉은 집안도 있더라니까. 옆에 있던 지인이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나. 이름은 뭐래? 남자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김나은이라고 했대.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매번 다른 신분을 쓰지만 나은이라는 이름은 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마치 본명을 살짝 비틀어서 자짜 신분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잡지가 펄썩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나은, 제 아들이 사랑한다고 아이까지 가졌다고 소개한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우리 나은이는 아닐 거야. 준호 곁에서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했던 애가 어떻게 사기꾼일 수 있겠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싸늘한 기운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집에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님도 이제 제 엄마예요 하던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 병원 접수대에서 어린 간호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치던 냉혹한 얼굴. 그 두 얼굴이 겹쳐지며 근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임신을 내세운 결혼, VIP 검진으로 토장된 치밀한 접근, 그리고 갑자기 드러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본성. 제 귀에 꽂힌 김나은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제 안에서 커다란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머리칼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도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싶어 아는 지인의 소개로 정보 서비스 업체에 의뢰하기로 한 겁니다. 며칠 뒤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하신 김나은 씨 관련 자료 준비됐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 뭉치를 펼쳐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나은 사용된 이름 다수, 주민번호 불일치,
과거 동일 수법 사기, 전력 있음, 가짜 이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니 과거 피해자들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사본에는 혼인빙자 사기죄라는 단어가 선명히 적혀 있었고, 송금 내역에는 피해자가 보낸 돈이 차례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총액은 4천만 원. 이게 진짜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업체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본 게 사실이었구나. 간호사에게 소리 지르던 그 모습이 괜한 예민함이 아니었구나.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자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준호는 어떻게 되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무너질까? 눈앞에 아들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이는 순간 우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게 분명했으니까요. 검진이 끝나고 한 달 뒤쯤 병원 창립 기념 파티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나은이가 자랑스럽게 메밀던 초대장이었지요.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 이사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야말로 진실을 폭로할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 준호 앞에서 이 여자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알게 된 건 아닐까? 괜히 아들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내적 갈등은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찍힌 도장, 송금, 내역의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확실해. 이 여자는 위험한 여자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창립 기념 파티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그 결심이 제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갈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아들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 말입니다. 병원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안내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지요. 호텔 입구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며 외쳤고, 병원 관계자들과 후원기업 인사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와 준호, 그리고 나은이는 레드카펫 위를 걸었습니다. 나은이는 오늘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요. 은은한 진주 목걸이에 맞춘 귀걸이, 문부식의 하얀 드레스, 손끝까지 매니큐어로 단정하게 치장한 모습. 플래시가 그녀를 비추자 마치 배우라도 된 듯 환하게 웃으며 여유 있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버지가 단상에 오르실 거예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든든한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 정보업체에서 건네받은 서류 뭉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김나은, 부모 직업 허위 기재 다수, 병원, 이사 김성준과의 가족관계, 확인되지 않음, 친족 관계 없음. 김성준 이사는 분명 실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은과의 혈연 관계는 전혀 없었지요. 그녀는 그 이름을 빌려 자신의 신분을 화려하게 포장해온 것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천장을 장식하며 반짝였고 중앙 무대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새로운 도약의 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환한 미소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병원이 30년간 걸어온 길을 축하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병원 이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중한 박수와 함께 단상의 이사들이 하나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이름과 직함이 불리자 하객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지요. 그 순간 나은은 제 귀에만 들리도록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오늘 급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어요. 대신 제가 아버지 뜻을 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역시 둘러대는구나. 입장할 때부터 자신을 이사의 딸이라 소개하더니 정작 본인이 나오지 않으니 이렇게 빠져나가는군. 이제 확신이 섰다. 이사 소개가 끝난 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 자리를 더욱 빛내주실 특별한 VIP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우리 쪽을 강하게 비추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백 쌍의 눈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나은은 기다렸다는 듯 의자에서 우아하게 일어났습니다. 드레스를 살짝 잡고 무대 위 배우처럼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준호의 팔을 끼고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병원 이사의 따님부로 보였지요. 옆자리에 있던 하객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김성준 이사 따님이래. 역시 다르네. 품격이 있어 보여. 나은은 그 시선을 즐기듯 고개를 살짝 돌려 플래시를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순간 연회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르르 떨렸습니다. 며칠 전 확인했던 판결문, 송금, 내역, 그리고 혼인빙자 사기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붉은 도장처럼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 아이는 뻔뻔하게 가면을 쓰고 서 있구나. 마치 진짜 김성준 이사의 딸인 양 모두를 속이고 있구나. 나은은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녀의 얼굴이 한층 더 빛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저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사기꾼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천장을 울리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포크가 떨어지며 짤랑 소리가 퍼졌고 누군가의 물잔이 덜덜 흔들리다 멈췄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찰칵, 찰칵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치켜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김성준 이사의 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팔아온 사기꾼입니다. 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두 오해입니다. 저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더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판결문이 공기 속에서 펄럭이며 붉은 도장이 번쩍 빛났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한 장만. 나은은 식은땀을 닦으며 흔들렸습니다. 저건 조작된 거예요.
저는 분명 김 이사님.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사기꾼이라고? 김 이사님 따님이 아니라는 거야?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만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회장은 혼돈에 빠졌고 수많은 플래시가 번쩍이며 나은의 얼굴을 붉게 또 창백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은은 입술을 달달 떨며 저를 노려보았고 준호는 충격에 굳어 제 말을 믿어야 할지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가면은 벗겨졌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연회장 공기는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이 팽팽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손을 입에 올리고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사기꾼이라니. 뒤쪽 테이블에서는 다른 남자가 반박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아가씨가 얼마나 고상했는데. 저건 시어머니가 질투해서 꾸며내는 말이겠지. 순식간에 연회장은 두 갈래의 소문으로 갈라졌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개하실 겁니까? 혼인빙자 사기라면 전과 기록이 있다는 뜻인가요? 나은은 안색이 사라진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분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시던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명예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준호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엄마, 왜 이러세요라고 중얼거렸지만 동시에 그의 눈길은 나은의 떨리는 손끝과 달아오른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단 한순간에 숨조차 막히는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잠깐만요 하고 외친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람과 의아함, 그리고 곧 터져 나올 파문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꼭 쥔 봉투를 들고 무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 다리는 오히려 단단히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을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보자. 저 여자는 김성준 이사의 딸이 아닙니다. 자짜 행세를 하며 그의 가문을 등에 업은 사기꾼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연회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앞으로 몰려들며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눈앞에서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제 안의 분노와 울분이 더 선명해지는 듯했습니다. 나은은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덮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예요. 저는 분명 그녀의 목소리를 가로막으며 기자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김성준 이사님, 따님을 공식적으로 소개한 적이 없는데 사실입니까? 순간 단상위 병원 관계자가 당황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병원 공식 기록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연회장 안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듯 술렁임이 파도처럼 퍼져갔습니다. 나은은 눈을 크게 뜨며 병원 관계자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급한 일정 때문에 오시지 못한 거예요. 저를 못 믿으세요? 저는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환호와 박수로 그녀를 VIP라 칭송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은이가 사기꾼이라니.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 있는 것은 판결문과 송금, 내역입니다. 김나은이라는 여자는 혼인빙자 사기 전과자입니다.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약속하게 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뒤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아들을,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서류를 번쩍 들어 올리자 기자들의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터졌습니다. 판결문에 찍힌 혼인빙자 사기죄라는 글자가 조명 아래에서 붉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나은은 다급히 제 쪽으로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건 다 조작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초조함이 묻어 있었고 억지 웃음은 금세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굳은 채 그녀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나은아, 이게 사실이야, 정말?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나은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날 믿어줘. 나는 널 사랑해. 우린 아기도 있잖아. 그러나 그 순간 기자 중 한 명이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임신하셨다는 건 사실입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는 오늘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연회장 곳곳에서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짜 아니야? 역시 수상했지. 병원 망신이네. 병원 의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당황했고 후원사 관계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사회자는 진땀을 흘리며 마이크를 붙잡고 여러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소란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은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연회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사실입니까? 병원 의사의 딸이 아니라는 게 맞습니까? 혼인빙자 사기 전과 있으십니까?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나은은 얼굴을 가린 채 겨우겨우 사람들을 뚫고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충격과 배신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알았어야 했어. 이건 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회장은 여전히 술렁였고 기자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차가운 평온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폭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나은이란 여자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폭풍을 어떻게 견뎌낼지,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연회장에서의 폭로 이후
일은 눈 깜짝할 새로 굴러갔습니다. 나은은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얼굴을 감췄지만 이미 그녀의 이름과 사기라는 단어는 인터넷 포털과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의 딸, 알고 보니 혼인빙자 사기범.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며칠 뒤 결국 경찰은 나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에도 그녀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나 억울해요. 어머님이 날 미워해서 꾸민 계략이에요. 나는 VIP라고. 그러나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피해자 김나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수군거렸습니다. 첫 번째 공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해자들도 방청석에 모였고 기자들은 앞다퉈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선 나은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라고 말하자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부모님 없이 자라면서 혼자 세상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성실히 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간 방청석 몇몇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게 바로 가짜 얼굴이다. 병원 대기실에서 간호사에게 무릎을 꿇으라던 그 목소리가 진짜다. 판사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이유로 타인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열린 두 번째 공판. 이번엔 피해자 증인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예단이며 예물이며 전세 보증금까지 다 내줬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대출까지 받아서 그녀에게 돈을 줬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 사실도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나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 다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돈을 준 건 자기들 선택이잖아. 방청석이 술렁였고 판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나은이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가장 큰 충격은 아들 준호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제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돈보다도 제 마음이 짓밟힌 게 더 아픕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릴 때 저는 방청석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진실을 깨달았구나. 판사는 준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고일. 법정은 다시 꽉 들어찼습니다. 나은은 화려한 옷 대신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억지 웃음을 띠려 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나은, 혼인빙자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피해자 다수가 동일한 수법으로 속았으며 피고인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나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나는 김성준 이사의 딸이라고. 나는 VIP라고. 그러나 경찰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우아한 가면은 사라지고 초라한 사기꾼의 민낯만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법정 안보다 더 뜨겁게 노동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신발끈만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은 마치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청년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죠? 눈이 멀어서 엄마 말씀도 못 믿고 결국 이렇게 돼 버렸어요.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키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지만 제가 느낀 건 따뜻한 심장이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바보라서가 아니야. 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심으로 마음을 줬으니까 속을 수도 있었던 거지. 그건 죄가 아니야.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엄마,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왜 엄마 말도 안 듣고 끝까지 그 사람 편만 들었을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해서 일어나 다시 걷는 거야. 내가 오늘 법정에서 솔직하게 증언한 것. 그게 내가 다시 시작할 힘이라는 걸 잊지 마. 그제야 준호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어렴풋이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알았어요. 사랑이란 눈부시게 달콤한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의 진심에 있다는 거려. 엄마가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준 게 진짜 사랑이었네요. 제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가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는 과거를 짐으로 지고 살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돼.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를 더 믿을게요. 그리고 제 인생도 제가 책임질게요. 다시는 거짓된 웃음에 속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다시 걸음을 뗄 수 있다면 이 고통은 헛되지 않았어. 이건 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라는 기회였던 거야. 그날 법원을 나서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마치 저와 아들을 위해 새 길을 열어주는 듯 유리문 너머로 황금빛 빗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